이번 시간에는 어드밴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워볼 텐데 사실 어드밴스라고 해도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우선은 리액티브 캘크라는 것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앱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오른쪽과 같이 저는 디자인을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input select, input select, input select 3개 input select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웃풋을 플롯과 테이블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구현한 결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인풋 셀렉트가 있죠. 그리고 플롯을 출력한 것과 테이블을 출력한 곳 두 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을 보고 UI 먼저 코딩해 보겠습니다.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서 다른 점이 리액티브란 모듈을 추가했고요. 인터랙티브한 차트인 플로틀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샤이니 위젯도 불러옵니다. 이곳에 입력을 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UI와 서버를 결합하고 컨트롤 S 이렇게 빈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드로우에 그린 디자인을 보고 인풋과 아웃풋 요소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id는 x라고 하기로 했고요. 레이블은 소시는 우선은 빈 값으로 두겠고요. 다음과 같이 인풋을 완성했고요. 이제 아웃풋 요소를 추가할 차례입니다. 상단에 있는 차트는 플로틀리이기 때문에 UI 쪽을 사용하지 않고 아웃풋 위젯을 사용하고요. id는 plt 언더바 tips 테이블은 UI 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UI.output 테이블 여기까지 하고 저장 누르고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과 유사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써봤던 코드는 노트북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pdtypes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 패키지는 pi install pdtypes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플로틀리 패키지도 불러올게요. 그리고 chips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플로틀리 패키지의 데이터 모듈에 tips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 tips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기존과 다르게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불러온 패키지 중에 이 pdtypes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미리 보게 할 때 컬럼별로 데이터 타입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편리한 패키지입니다. 꼭 사용해 보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필터링을 거친 데이터를 차트랑 표 시각화에 사용할 거예요. 쿼리 메서드를 통해 필터링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사이즈가 2인 데이터만 가져오겠다.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의 값 2만 가져왔어요. 기존과는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된 거죠. 차트 시각화는 플로틀리를 이용할 건데 방금 필터링한 TF-DF의 X는 토탈 빌 그리고 컬러는 스모커 이러고 결과를 보면은 이 산점도는 사이즈 2로 필터링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TMP, DF를 표로 시각화하면은 바로 동일하게 있었던 이 차트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값을 확인해야 되는데 X의 토탈 빌이라고 직접 컬럼 이름을 입력했어요. 컬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이즈 쪽도 숫자 1을 직접 입력했죠. 이런 숫자 2, 토탈 빌, 스모커를 데이터로부터 미리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인풋 요소로서 써야 되거든요. 다음과 같이 코딩해서 쉽게 각각의 값들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셀리스트 D타입에서 나는 플롯 타입만 가져오겠다. 컬럼 이름을 가져와서 리스트로 바꾸는 거죠. 두 번째, 카테고리 컬럼 변수는 플롯 대신에 오브젝트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즈에 들어갈 밸류는 칩스 데이터 프레임의 사이즈에 여러 값들이 들어있죠. 그 값들 중에서 유니크한 값만을 뽑아내야 돼요. 이것을 to 리스트로 변환하고요. 마지막에 이 사이즈 값을 소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보기 좋게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한번 어떻게 값을 얻게 되는지 프린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이 값들을 인풋에 초이스에 넘겨줄 거예요. 노트북에서 작업했던 코드들을 이제 앱에 그대로 옮기면은 앱이 완성이 됩니다. 작업했던 노트북의 최상단으로 가서 불러왔던 패키지를 복사해서 앱에 붙여넣기 하고 이때 주의하실 것이 이 PD types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을 바꿔요. 그래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불러오지 않겠습니다. 테이블을 시각화할 때 에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필요한 항목들도 가져옵니다. 이제 여기에 표 시각화와 차트 시각화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서버 함수를 코딩할 때는 출력 쪽에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첫 번째는 차트 시각화죠. 그런데 우리는 플로틀리를 쓸 거기 때문에 렌더 언더바 위젯을 씁니다. 그리고 plt tips라는 아웃풋 아이디를 쓰니까 이것을 함수명으로 해서 차트를 그립니다. 노트북에는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붙여넣고요. return
fig. 두 번째 아웃풋은 테이블이죠. 이것은 render.table에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 아이디는 tbl tips네요. 그리고 return temp df 해서 5개만 출력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tmp df는 필터링 된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또 미리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인풋의 아이디를 서버에 있는 아웃풋 함수들과 연결을 시켜 주어야 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이즈는 input size이고요. 그런데 이때 쿼리문은 스트링 형태로 쿼리를 하는 것이라서 이 input.size가 텍스트가 아닌 외부 값이라고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fstring 문법을 씁니다. f 불러주고 여기를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고요. 이 코드가 동일하게 표시각화되어 있죠. 그리고 또 x는 input x이고요. 컬러는 input 컬러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우선은 에러 없이 보여지고요. 값을 바꿔 보겠습니다. 3 바뀌어졌죠. 4 차트와 테이블이 같이 바뀌어졌고요. 토탈비를 팁으로 하면은 팁이 바뀌어지고 범지형을 스모커로 하면 스모커로 바뀌어지고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리액티브 캘크였거든요. 리액티브 캘크를 이제 왜 배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tmpdf 코드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링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여기 있는 리액티브 함수 내에 어떤 데이터가 쓰이려면은 그 값이 반응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반응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리액티브 캘크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볼게요. 리액티브 캘크 이것도 함수로 정의하죠. 이때 tmpdf를 잘라내서 여기에 붙여놓고 return tmpdf return하는 값과 함수의 이름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저는 일반적으로 같은 이름을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 tmpdf 자리를 이 tmpdf 함수로 메꿔주면 됩니다. 어디 있나 보면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죠. 이 코드는 불필요한 코드고 이렇게 한 후에 저장을 눌러보고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코드의 줄수를 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계산된 한 번의 계산으로 두 곳의 아웃풋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효율적이죠. 데이터 분석용 웹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리액티브 캘크를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실전에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